확실히 시장에서는 항공전자 사업 쪽에서 군용 레퍼런스들이 있어서 해외 쪽 매출 발생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네요. 우선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항공 우주 이렇게 부르는 데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실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는 해외 고객사들과 그들의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외 고객사의 협력사로 먼저 등록을 하고 그들의 사업이 식별이 되면 그들 사업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고 저희 장비를 소개하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장비들이 현재는 항공 전자장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위성 분야나 이런 내용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FA50이라든지 T50, 초고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통해서 폴란드 수출형 사업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저희도 국산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 국내에서 운용됨에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실제 검증된 항공기인 FA50, T50들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항공기라든지 군용 장비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외부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제노코가 2004년도부터 제조원가라든지 개발 비용을 받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매출까지도 인식이 가능한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에 진출해서 다양한 위기체계 사업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현재 검증이 되고 수출력까지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제노코의 역할 수행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 매출 FA50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그룹 계열사랑 항공우주 항공산업, LIG 넥스원, 주요 방위산업체계 업체들이랑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업체들이 해외 수주 증가 시 낙수 효과를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 쪽 매출 FA50의 혼선 방지기 그리고 K2 쪽에 부품 공급하고 있고 중동 쪽에 천궁2 안테나 제어기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제로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편인가요? 저희는 현재 FA50, T50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매출 기여도가 되게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 기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향후 폴란드 수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사전에 항공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단에 있어서 장단기 품목도 있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요청을 받아서 현재 원재료 수주나 원재료 부분들을 수급하거나 하는 내용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K2 전차라든지 그리고 천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발주처 이외에도 다른 큰 육아 시장에 있는 기업들, 방위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실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사업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었을 때 이미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K2에 들어가는 감지기 통합보드라든지 혹은 천궁에 들어갔었던 것은 안테나 제어 장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6가지 품목을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수출형으로 진행이 되고 정확한 발주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궁이라든지 그리고 K2 전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요청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아마 저희 제노코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지상국 쪽 얘기를 하면 작년에 비해 빠르게 위성 지상국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에어버스 쪽이랑 위성 지상국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성 지상국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아나시스1이라고 불리는 무궁화 5호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전국 16개소의 위성 지상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아무래도 되게 멀리 있는 통신 위성을 대상으로 해요. 임무 주기가 긴 통신 위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위성을 교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위성을 발사했었을 때가 바로 아나시스2 위성 사업이고요. 한 2016년도 17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술 지원 부분이 바로 위성에 대한 개발입니다. 위성 자체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성 지상국은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와 제노코가 계약을 하고 제노코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위성 지상 사업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0년도에 스페이스X에서 군 위성에서 아나시스2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해당 사업이고요. 그때 위성이 발사된 이후에 10월까지 정상 운영되게 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어떤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지상에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무상 보증 기간이라는 소위 말해서 워렌트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2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역할 수행을 해서 매출 인식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매출 인식이 많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단매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아나시스2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군위성 통신체계 투사업입니다. 위성 통신체계 사업을 통해서 이 위성이 발사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장비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양산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위성 지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서 그 사업 분야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 내용에 대한 양산 사업 매출들이 올해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작년에 한 200억 수준으로 저희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매출 인식은 꾸준히 진행될 것 같아서 위성 지상국 부분이 실제로 올해는 매출 기여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성 지상국에 대한 내용들은 군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군 위성 지상국 위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군 위성 지상국 매출이 굉장히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어버스 사업은 군 위성 지상국으로 볼 수밖에 없죠. 얼마 전 7월인가요? 저희가 수차원 공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위성 지상국 유사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위성 지상국은 지속적인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에어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있으신데요. 에어버스는 아시다시피 우주 산업 분야나 항공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협력사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버스 디펜스 스페이스와는 이미 협력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업들을 식별하고 제안도 하고 있고요. 좋은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 계속해서 태핑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위성 지상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성체 분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를 타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수자원 공사 건이 2022년 7월 13일 날 66억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 기간이 2024년 5월 30일까지던데 그 매출은 기간 내 단계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매출을 인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실제 개발 매출로 분류를 할지 혹은 양산 매출로 분류할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는 개발 매출로 치부가 되고 있어서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가 투입이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매출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관별로 마일리지 팀처럼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가 있어서요. 그런 매출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매출 예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위성 탑재체도 그렇고 항공전자 쪽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매년 성장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내용을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어서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단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목표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달성하지 않았을 시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480억을 제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 매출에 대한 내용이 잘못 인식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가나 이런 부분을 잘못 들여다본 부분이 있어서요. 456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거의 저희가 계획한 데 비해서 매출이 거의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시한 내용이 540억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매출 계획에 대한 내용들로 타당성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그림으로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회사에 장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각화된 사업 분야에 따른 다각화된 시점 시각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매출이 좀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멘텀적인 부분은 실제 각 분야별로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위성탑 제체 본체 분야의 경우에는 현재 위성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출현을 했을 경우에는 제노코의 역할 수행은 분명히 기대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 조만간 추진할 예정에 있어서요. 그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3, 4분기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위성 지상국의 경우에는 인수시장 확대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나 이런 내용을 확보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EGST 점검 장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의 캐시카우 매출로 궤도가 높은 사업 분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국방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좋은 내용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이 끝나는 시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양산 사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수출형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쪽에 많은 사업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물론 케이블 사업으로 저희가 IR이나 외부 홍보를 하다 보니 케이블 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수출형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무기체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국산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무기체계 사업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모멘텀들은 하반기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3, 4분기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